안녕하세요. 두루두루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팟캐스트 두루미스 세계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행 메이트 루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루리 씨, 우리가 보통 콘서트라면 뭐가 떠오르세요? 신나는 음악, 열정적인 함성,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보는 설렘, 그쵸? 네, 맞아요.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넘치고 즐거운 자리잖아요. 좋아하는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부르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런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던 축제의 현장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비명과 절규가 뒤섞인 악몽의 공간으로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요? 축제 현장에서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순간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죠. 바로 2005년 10월에 일어난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입니다.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이름만 들어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때는 2005년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이었어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는 상주 자전거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었죠.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행사 중 하나로 그날 저녁에는 MBC에서 주최하는 히어로 콘서트라는 대규모 무료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자전거 축제에 무료 콘서트까지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했겠어요. 어떤 가수들이 출연하기로 했나요? 라인업이 화려했나요? 네, 정말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었어요. 당시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았던 아이돌 그룹 파란, SG 워너비, LPG는 물론이고요. 또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미자, 송대관, 현철, 조영남, 서른도, 장윤정 씨 같은 트로트 거장들까지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라인업이었죠. 와, 정말 대단했네요. 아이돌부터 국민 트로트 가수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더니 무료 콘서트에 그런 가수들이 온다면 저라도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겠어요. 맞습니다. 무료인데다 출연진도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상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던 상주 시민운동장은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는데 그날 저녁 운동장 안팎으로 어림잡아 1만 명이 훨씬 넘는 많게는 1만 3천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했다고 해요. 특히 좋아하는 가수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려는 열기가 정말 뜨거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니 상상만 해도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럼 사고는 콘서트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시작 전에요? 안타깝게도 콘서트의 화려한 막이 오르기도 전이었어요. 콘서트는 저녁 5시 반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입장은 그보다 이른 시간에 시켜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좋은 자리를 막기 위해 일찍부터 운동장 출입문 앞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렇죠. 무료 콘서트니까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정말 치열했을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니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운동장에는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었는데 그날 어찌된 일인지 처음에는 단 하나의 출입문만 열렸다고 해요. 운동장 정문격인 직산문이라는 문이었죠. 그 좁은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니 루리 씨 청상이 되시나요? 네? 문이 하나밖에 안 열렸다고요?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렸겠네요? 네, 오후 4시 40분쯤 드디어 그 직산문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앞다투어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앞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엄청난 힘에 뜨덜려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뒤에서는 앞 상황을 알 길이 없으니 계속해서 밀고 들어왔고 결국 넘어진 사람들 위로 또 다른 사람들이 겹겹이 쓰러지면서 깔리는 그야말로 아비교환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넘어진 사람들 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한데요. 그럼 피해 상황은 어땠나요? 네,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콘서트를 보러 왔던 무려 1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도 처음에는 70, 80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나중에 정확히 집계된 바로는 145명에 달했죠. 11분이나 돌아가시고 100명이 넘게 다치셨다니
어린 아이들이나 몸이 약한 어르신들도 많이 가셨을 텐데 그분들은 괜찮으셨나요? 그 점이 이번 사고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희생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어린이들과 노인분들이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나들이 삼아온 가족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참변을 당한 거죠. 한 초등학생은 엄마와 함께 입장하려다 인파에 휩쓸려 엄마 손을 놓치면서 변을 당했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의 거센 힘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네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간 곳에서 그런 일을 당하다니 현장은 정말 아비규환이었겠어요. 그렇죠. 한껏 들떠있던 축제의 현장이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소리, 구조를 요청하는 절규로 뒤덮였어요. 당연히 예정되었던 콘서트는 즉시 취소됐고, 운동장은 구급차의 사이렌과 부상자들이 실어날리는 긴급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죠. 이 소식은 곧 전국으로 알려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뻔히 예상됐을 텐데 분명히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적됐어요.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건 역시 주최 측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점이었죠. 루리 씨도 아까 듣고 놀라셨던 것처럼 그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처음에는 가장 넓은 정문인 직3문 단 하나만 열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어요. 네, 그 넓은 운동장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었을 리는 없을 텐데 다른 문들은 왜 처음부터 열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다른 문들도 추가로 열긴 했지만 이미 직3문으로 엄청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서 사고가 발생한 뒤였죠. 처음부터 여러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하고 입장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의 수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10,000명이 훨씬 넘는 인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경찰과 경비 인력이 너무나도 적었던 거죠. 특히 경찰 인력은 고작 40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결국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주최 측의 책임이 정말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콘서트를 주최한 MBC와 행사를 공동 주관한 상주시, 그리고 공연을 기획한 여러 단체들의 안전대책 미흡과 안일한 상황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무료 콘서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너무나도 허술했던 거죠. 심지어 문을 열기로 예정된 시간보다 개방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의 조바심과 흥분은 더욱 커졌을 테니까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과도한 경쟁 심리도 사고를 키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 넘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뒤에서는 앞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인파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주최 측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정말 안타깝고 어찌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 사건이네요. 이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에 어떤 변화나 개선이 있었나요? 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의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아주 값비싼 교훈을 남겼어요. 사고 직후 당연히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고 관련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대규모 행사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에서의 안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최우선 가치인지 인식하게 된 건 분명합니다. 이후 열리는 대형 콘서트나 축제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안전 규정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를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인파 관련 사고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주 콘서트의 앞서 사고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고요. 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즐거움을 찾아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나섰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사라진 사건이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과 몸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르는 노약자분들이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아프게 합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오늘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에서는 2005년 대한민국을 큰 슬픔에 빠뜨렸던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잠깐의 부주의와 안일함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네, 아무리 즐겁고 신나는 행사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실 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안전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는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